컴퓨터 오래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비싼 책상을 사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마우스는 아무거나 쓰고 모니터는 기본 스탠드에 올려두고 책상 위는 그냥 물건 놓을 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8시간, 집에 와서도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손목, 목, 허리가 차례대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책상 위도 점점 지저분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고 썼는데 결국 하나씩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년 동안 직접 써보면서 지금은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진 데스크템 4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손목부터 목, 책상 정리, 그리고 마지막엔 제일 비싸서 제일 늦게 산 물건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물건은 살 때 정말 오래 고민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미뤘나 싶은 물건입니다. 첫 번째는 버티컬 마우스입니다. 말 그대로 세로로 세워진 마우스예요. 지금 일반 마우스 쓰고 계신 분들은 손등 한번 봐보세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해서 완전히 엎어진 상태일 겁니다. 이 자세로 하루 종일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스크롤하고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버티컬 마우스는 손을 악수하듯이 세워서 잡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덜 비틀린 각도가 됩니다. 저는 이걸 처음 산 게 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하고 나서였어요. 처음엔 손목 보호대도 해보고 파스도 붙여봤는데 결국 하루 종일 갖고 있는 마우스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체감이 크더라고요. 지금은 4년째 같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쓴다고 손목 통증이 낫는다거나 병원 갈 일이 없어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이 아프면 병원부터 갖는 게 맞고요. 다만 하루 종일 마우스를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목 각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편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적응은 생각보다 금방 됩니다. 처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커서 움직임이 좀 어색한데 그 구간만 지나면 금방 손에 붙습니다. 저는 감도를 한 단계 낮추고 쓰니까 훨씬 빨리 익숙해졌어요. 살 때는 손 크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버티컬 마우스는 손보다 너무 작으면 손가락이 애매하게 구부러지고 너무 크면 손바닥이 뜨는 느낌이 납니다. 입문용으로는 굳이 비싼 제품부터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마우스를 잡고 손목이 자주 뻐근한 분들은 한 번쯤 써볼만 하고요. 반대로 게임을 많이 하거나 아주 정밀한 커서 움직임이 중요한 분들은 처음에 적응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목이 먼저 불편해진 사람에게는 가장 부담 없이 바꿔볼 수 있는 첫 번째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목 다음으로 신호가 온 건 목이었습니다. 손목은 마우스 문제였는데 목은 모니터 위치 문제더라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 암입니다. 모니터가 너무 낮으면 고개를 계속 숙이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턱이 들리고 목 뒤가 뻐근해지죠. 저도 처음엔 기본 스탠드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모니터는 기본 스탠드도 높이 조절이 되는 제품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기본 스탠드로는 아쉬운 게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 조절입니다. 문서 작업할 때랑 영상 볼 때, 게임할 때랑 편한 모니터 거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모니터암을 쓰면 모니터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 수 있어서 그때그때 거리를 맞추기가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는 책상 위 공간입니다. 기본 스탠드는 생각보다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모니터 밑에 아무것도 못 두고 책상 중앙을 계속 잡아먹어요. 그런데 모니터암을 달면 모니터 밑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 밑으로 키보드를 밀어 넣을 수도 있고 노트나 작은 소품들을 둘 수도 있고 책상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저는 화면 맨 위가 눈높이쯤 오게 맞춰두고 씁니다. 이렇게 해두면 고개를 억지로 숙이지 않아도 되고 화면을 보는 자세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 2대를 하나의 암에 다는 제품이 있고 싱글 암 2개를 따로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 암 2개가 훨씬 편했습니다. 하나로 묶인 듀얼 암은 두 모니터 위치가 같이 영향을 받는 느낌이 있었고 각각 따로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싱글암 2개는 왼쪽 오른쪽 모니터를 완전히 따로 조절할 수 있어서 제 작업 방식에는 더 잘 맞았습니다. 물론 이건 색상 크기나 모니터 배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 때는 4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 무게, 배사홀, 책상 상판 두께, 그리고 책상 뒤쪽에 클램프를 물릴 공간. 이 4가지가 안 맞으면 좋은 모니터암을 사도 설치가 안 됩니다. 모니터암은 목이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책상 위 공간이 답답한 사람에게도 체감이 큽니다. 다만 모니터 높이가 이미 잘 맞고 책상 위 공간도 충분하다면 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모니터 위치를 잡고 나니까 책상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속 거슬렸어요. 책상 위가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올려놔도 전체 분위기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으면 그냥 모니터 높이 올리는 물건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써보니까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저한테는 이게 책상 위 공간을 한층 더 만들어주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을 그냥 흩어져 있으면 마우스, 리모컨, 외장하드, 케이블, 충전기, 메모지 같은 게 계속 눈에 걸립니다. 그런데 받침대가 하나 있으면 그 밑 공간으로 자잘한 물건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닌데 시야에서는 사라지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체감이 큽니다. 책상 위가 넓어진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받침대 위에는 스피커나 작은 소품을 올려두기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스피커를 올리고 작은 장식품이나 자주 쓰는 물건을 같이 올려둡니다. 그냥 물건을 올려둔 것보다 받침대 위에 구역을 만들어 올려두면 책상이 훨씬 정돈돼 보입니다. 이게 데스크테리어에서는 꽤 중요하더라고요. 비싼 장비를 많이 사는 것보다 물건들이 놓이는 자리를 정해주는 게 훨씬 깔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건 사실 직접 만든 받침대입니다. 처음에는 모니터 높이를 올리려고 나무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니터 암을 달면서 원래 역할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납대이자 스피커 받침이자 소품을 올려두는 장식 선반처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노트북도 올려서 씁니다. 노트북은 화면이 낮기 때문에 그냥 책상에 두고 오래 보면 고개가 계속 숙여집니다. 받침대 위에 올려두고 키보드랑 마우스를 따로 쓰면 화면이 조금 올라와서 훨씬 낫습니다. 다만 노트북 거치는 제 기준에서는 서브 기능입니다. 이 물건의 진짜 장점은 책상 위에 한 층을 더 만들어서 지저분한 걸 아래로 숨기고 위에는 스피커나 소품을 올려서 데스크테리어 완성도를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꼭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 나무 제품도 있고 철제 제품도 있고 서랍이 달린 제품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크면 책상을 오히려 답답하게 만들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아래 수납 공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살 때는 내 키보드가 아래로 들어가는지 스피커나 노트북 올릴 만큼 튼튼한지 책상 색감이랑 잘 맞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모니터 받침대는 필수템이라기보다는 책상 위가 자꾸 지저분해지는 사람 그리고 데스크테리어 느낌을 조금 더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책상 분위기를 가장 쉽게 바꿔준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한 제일 비싸서 제일 늦게 산 물건입니다. 네 번째는 모션 데스크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책상 높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책상이죠. 솔직히 이건 사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마우스나 받침대처럼 가볍게 사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니까요. 책상 하나에 이 돈을 쓴다고?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빼고 다시 찾아보고 또 미루고 그걸 몇 달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이렇게 오래 미뤘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다르고 앉은 자세도 다른데 우리가 쓰는 책상 높이는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그동안은 내 몸을 책상 높이에 맞추고 있었던 거죠. 모션 데스크는 반대로 책상 높이를 내 몸에 맞출 수 있습니다. 앉았을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높이로 맞추면 타이핑할 때 어깨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좋았던 건 높이 조절 자체보다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허리가 뻐근하면 버튼을 눌러서 책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냥 서서 일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고 피곤합니다. 핵심은 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자세로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전에는 주로 앉아서 일하고 점심 먹고 졸릴 때나 허리가 조금 뻐근할 때 1시간 정도 서서 일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한번 바꿔주면 잠도 조금 깨고 허리도 좀 덜 답답합니다. 이건 진짜 써본 사람만 아는 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모션 데스크는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가격 차이도 크고 프레임도 다르고 모터도 다르고 높이를 올렸을 때 흔들림 차이가 납니다. 싼 제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떤 높이에서 쓸 건지 상판을 얼마나 큰 걸 올릴 건지 모니터함까지 달 건지에 따라 봐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걸 거의 모르고 봐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래서 모션 데스크는 오늘 여기서 구매 기준까지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목이 불편한 마우스를 먼저 보고 목이 불편하면 모니터 위치를 먼저 보고 책상 위가 지저분하면 공간을 정리하고 오래 앉는 방식이 불편하면 그때부터 모션 데스크를 진지하게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한 번에 산 게 아닙니다. 손목이 불편해서 마우스를 바꿨고 목이 불편해서 모니터함을 달았고 책상 위가 지저분해서 받침대를 쓰기 시작했고 허리가 불편해지면서 결국 모션 데스크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걸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책상 앞에 제일 자주 불편한 지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책상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건 뭔가요? 손목인지, 목인지, 책상 정리인지, 아니면 허리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모션 데스크를 고를 때 프레임, 모터, 흔들림, 상판을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